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수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회복지 공무원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사회복지 공무원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사회복지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사회복지 공무원이 하는 일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찾아오는 민원인분들을 응대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찾아가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찾아오는 민원인분들을 응대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는 우리가 여기서 민원인이라고 할 때 대부분 서비스 업종에서는 고객님이라고 칭하지만 사회복지, 아니 공공기관 영역에서는 오시는 모든 분들을 민원인이라고 합니다. 민원의 의미가 어떤 클레임 혹은 컴플레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시는 고객님들을 민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찾아오시는 민원인분들을 사회보장 서비스를 필요한 것들을 접수받고 처리하는 업무도 하지만 또 찾아가는 가정방문도 직접 하고 직접 그분들께 찾아가서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연계시키는 일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찾아오는 민원인분들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찾아오는 민원인분들을 위한 서비스에는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 갔을 때,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주민센터에 갔을 때 민원대에 앉아있는 직원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 접수를 받고 처리해주는 업무를 해주시는데요. 여기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자,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회보장 서비스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일단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아동수당, 양육수당 혹은 어린이집에 가는 경우에는 보육료 접수 등 그런 서비스 업무를 처리하는 일도 하고 또 65세 이상이 되시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초연금 서비스까지 모두 접수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사회복지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를 신청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가령 내가 갑자기 긴급하게 긴급 생계 지원을 신청하거나 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즉 수급자 혹은 또 차상위 계층 신청하시는 것, 한부모 신청하시는 것, 이런 거 다 사회복지 서비스 창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여러 개 신청하시는 분들의 신청서를 받아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일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또는 각종 장애 관련 업무, 장애 수당이나 장애 연금 등 정말 장애 관련해서도 무수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런 서비스를 창구에서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 공무원이 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 예를 들면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분들이 매달 초순에 정부 양곡, 즉 쌀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접수하는 일도 하고요. 또 혹은 지자체 조례에 의거한 유공자 수당 지급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 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접수하고 또 처리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앞으로 시행될 한시생계 지원 접수라든지 이렇게 지금 재난 상황 발생 시에 이분들에게 복지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사회복지 공무원이 접수하고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사회복지 관련 법 그리고 사회보장법 이렇게 법령에 의거한 우리 생활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시면 이 서비스가 너무 많아서 힘드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고 그 서비스를 알아내는 것부터 되게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또 새로운 법령이 나오고 또 새로운 지침이 나올 때마다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면서 업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이 하는 일 파트 2, 바로 찾아가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네, 찾아가는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 서비스는 사례관리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사회복지 공부하신 분이라면 사례관리란 용어는 다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자분의 집을 찾아가고 그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다각도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꼭 동주민센터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 집에 찾아가고 또 그분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또 지금 당장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긴급하게 물품 지원도 해주고 정말 다각도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해요. 실제로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이웃 주민분들 혹은 통장님들이 어떤 어르신이 있는데 그 집에 좀 상황이 어려워 보인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니 한번 방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으시면 저희 팀은 바로바로 그 가정에 방문해서 상황을 확인해 보는데요. 때로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할 수 없는 것들, 가령 정말 알코올 의존도가 높으신 분들은 중독관리센터에 연계해서 그분은 사례관리 한다거나 혹은 정신과 쪽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하거나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한계가 있는 것들을 다른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요청해서 함께 사례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우리가 필요한 사회보장 서비스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연결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 혹은 한부모를 신청하실 수도 있고 긴급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상자분들께서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그런 걸 안내해서 사회보장을 서비스 받으실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업무는 우리가 동행정복지센터에 앉아서 들어오는 민원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회복지 공무원이 하는 일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추가로 하나 더 있다면 바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업무입니다. 이거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건데요. 용어가 되게 어렵죠. 이게 어떤 거냐면 전국의 모든 동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필수로 있는 조직체가 바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이거는 우리 마을의 주민분들이 사회복지법에 의거한 그런 복지 서비스 말고 우리 마을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우리가 실천해보자. 이렇게 안건을 제시해서 함께 마을에 배려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에게 돋보기 지원 사업을 해보자. 혹은 아이들에게 학용품 지원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안건이 모이면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 마을이 정한 주제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일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공무원은 정말 다방면으로 팔방미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사회복지 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정말 현장에 오시면 사회복지 공무원이 접수하고 처리하는 일들이 400개가 넘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정말 멘붕의 연속이에요. 저도 처음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시작했을 때 왜 해도 모르겠지? 왜 나는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과정이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을 하시는 모든 선배님들에게도 같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업무를 잘 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공부하면서 이 업무를 습득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또한 지금도 모르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옆자리에 계신 선배님에게 계속 여쭈어보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셨다면 그 힘든 시기를 꼭 버티셔서 나중에는 내가 멋진 선임이 되어서
후배에게 업무를 척척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전국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 공무원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